자, 언남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중간고사 대비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문법을 좀 다뤄볼 건데 이번엔 한글 창제에 대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문제 풀이 위주로 강의 갈 건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문제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래. 그럼 일단 문제 안 나온 부분이 뭐냐면 한글 창제 목적. 자, 한글 창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배우기 쉽고, 배우기 쉬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한자, 뭐 수만 자짜리 다 외울 수 없죠. 그러니까 배우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없는데 배우기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배우기 쉽고, 그러니까 일종 애민 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그거 있긴. 그 우리말 소리를 모두 나타내는 문자. 뭐 우리가 지금 네 개 이제 자음이 없어, 그러니까 세 개 자음하고 하나 모음이 하나 없었잖아요. 그 전엔 진짜 막 영어 발음 다 표기가 다 됐대 옛날에. 진짜 막 순경음이나 그런 거 다 붙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말 소리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문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붕붕. 그러니까 뭐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 붕붕. 이런 거 한자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말 소리를 다 나타낼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자에 이런 거 의외로 이 으라는 소리가 없어 한자에. 그러니까 뭐 만들면 있을 수 있는데 으라는 소리가 없어요 한자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없잖아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말에 맞아 안 맞아 한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자에서는 되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다 우리말 즉 한글에서는 이 우리말 소리를 모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한글이라는 걸 창제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28자입니다 한글. 28자에서 뭐가 빠지는 반치음이라는 거랑 옌 이응이랑 여린 이웃이랑 아래아가 빠져. 뭐 이건 뭐 Z 발음 나는 거고, 얘 뭔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는 아음이에요. 어금니 소리. 그러니까 기역 계통에 있는 거죠. 근데 발음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발음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도. 그리고 이 여린 히읗은 이응하고 히읗 중간 정도 되고, 이거 아래아라고 불러. 헷갈리니까 이제 이건 아래아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랑 중간 발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왜 아래아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가 이렇게 쓰면 옆에 놓이잖아 아가. 근데 우리가 가를 이렇게 썼어. 뭐 실제는 가가 아니고 가 이런 식으로 읽었겠지만 어쨌든 이걸 가 옆에 안 쓰고 아래다 썼어. 근데 얘는 발음은 아랑 비슷해. 그래서 아래쪽에 놓이는 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나중에 24자로 줄이죠. 왜냐면 이 네 가지가 다 없어지거든 나중에 보면서. 그래서 24자로 줄이지만 창제 당시에는 28자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하고 이제 창제 당시 이제 글자 수까지 알아봤으니까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냐면, 어떻게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급할 거냐. 만들었으면 보급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보급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일단은 관리 선발 시험 두 가지가 있어. 관리 선발 시험에 포함시켜요. 여기 훈민정음을 우리가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로 원문청일 거야. 이렇게 원문청을 설치해서, 즉 이거 설치해서 뭐예요? 책 같은 거 많이 편찬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종대에. 이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최만리 같은 이제 일부 보수적 양반들의 상소에 막 붙이다가 결국은 이제 반포가 되죠. 나중에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반포가 돼서 나중에 이제 개화기 때 와서, 그러니까 이제강점기 돼서 주시경 선생님에 의해서, 그 주시경 선생님과 조선어학회 그런 이제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맞춤법과
그리고 문법 같은 게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맞춤법은 나중에 88년도에도 많이 변하고 해요. 지금 아마 앞으로 좀 많이 변할 거고 어쨌든 이게 창제 당시에는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 이런 목적과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자, 문제는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 19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 해서 아니 뭐 19번이래. 20번. 죄송해요. 20번. 다음 중 차자표기법의 문제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한글을 쓰기 전에 그리고 한문도 쓰기 전에 원래 차자표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이렇게 문장이 이제 우리 말 어순에 따라서 문장의 표현을 하는데 한자라는 문장만 빌린 거야, 문장. 그래서 일단 1번 한국어 어순이 달라. 한국어 어순은 똑같아요. 한국어 문자 그냥 표기한 거니까.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모아쓰기를 원칙으로 하여 가독성이 떨어졌다. 일단 모아쓰기를 원칙으로 하면 원래 가독성이 좋아져요. 그 우리나라 말이지. 그러니까 풀어쓰기가 뭐 최호빈 쓰면은 모아쓰기 하면 이렇게 되고 모아서 풀어쓰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풀어쓰기고 이게 모아쓰기인데 뭐가 가독성이 좋아? 딱 봐도 이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건 모아쓰기랑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2번 아니게 되는데 그 차자표기법은 한자를 빌린 거야, 한자. 그래서 이 모아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안 맞는 거야, 아예. 그래서 2번은 아니고 3번 음을 빌리는 경우와 뜻을 빌리는 경우가 섞여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였다. 근데 음을 빌리는 거 우리가 음차라고 그러고 뜻을 빌리는 게 훈차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뭐 그리는 마음 돌쇠 해가지고 뭐 그리다는 뭐 그리 모자 쓰고 느는 소리 표현을 하려고 숨을 음자 쓰고 뭐 그리면서 뭐 숨었다는 거 아니야 어쩌면 뭐 이게 알 수가 없잖아. 뭐가 음쳐 뭐 훈천지. 그리고 돌쇠란 이름도 석금인지 돌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했어요. 차자표기법이. 그래서 19번의 답이 우리가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옳은 거. 그래서 차자표기법에 대해서 옳은 건 3번이네요. 자, 그럼 이제 20번의 답 3번. 그 4번. 뜻글자라서 문자가 늘어나 외우기 힘들었다. 사실 이건 차자표기법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도 이거는 한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자. 그래서 이건 차자표기법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한문으로 들어가면 좀 더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차자표기법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얘의 문제는 아니고 한자는 글자의 문제라고. 그리고 그럼 5번 초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좋지 않았다. 이거는 한글이 초기에 일부 양반들로부터 인식이 안 좋았어요. 일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지 차자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훈민정음의 뜻을 사후적으로 서술하시오. 바로 갑시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안 써줘도 되겠죠? 22번 다음 중 한글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풀어쓰기로 인하여 가독성이 좋지 않았다. 우리 이거 시험 교과서 같은 데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풀어쓰기는 이런 거고 모아쓰기 이런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아쓰기를 써가지고 우린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리고 2번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성, 부용, 초성. 우리가 이런 거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성에 있는 글자를 초성에 다시 쓴다고 해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네. 그 다음에 23번, 22번에 3번. 반치음, 옛니음, 이거, 여린 히읗, 아래야. 지금 다 없어졌잖아. 내 자모가 왜 널리 쓰여? 안 쓰이죠? 그래서 일단 3번은 아니죠. 4번. 창제 당시 24자가 아니고 28자였습니다. 네 가지 없어져가지고 지금 24자입니다. 자, 5번.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음 문자죠. 자, 23번 봅시다. 다음 중 기본 글자와 그 가격자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자, 1번. 이거 여기 와서 설명할게. 써야 돼. 일단은 먼저 좀 지울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이제 국어 시간에 나눠준 그 표 있죠? 그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 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일단 기본자가 기역이야. 그럼 얘는 키역이에요. 가격자가. 그 다음에 이체자가 이게 됩니다. 옛니음. 그래서 1번을 맞게 되고
2번 니은, 디귿, 티귿.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자하고 가백자 두 개. 가백자는 소리가 세져야 되지. 근데 리을은 뭐야? 그럼 리을은 가백자가 아니고 얘는 이체자죠. 그러니까 소리가 세지진 않아. 분명 니은에다가 막 추가한 거 같긴 한데 소리가 세지는 않죠. 르 이런 소리잖아. 그래서 일단 리을은 이체자고 그럼 니은, 디귿, 티귿 맞네요. 그럼 3번 그 시읒에 대한 그 가위자가 뭐냐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지읒하고 치읒이야.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돼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시옷, 지읒, 치읒이잖아요. 시옷, 지읒, 치읒.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나온 거 반치음은 뭐냐면 걔도 이치자예요. 근데 반치음이 발음이 z 이렇게 됐잖아. 발음이 좀 세진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이치자야. 그러니까 이게 폐기에 더 있다고 발음이 세진 게 아니래요.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소리가 진짜 세진다고 이거 이체자 아니야? 이렇게 막 이거 가해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응, 기본자 이응이야. 그럼 먼저 일단 연인 히읗이 되고 그 다음에 히읗 되는 거죠. 그럼 4번 맞겠네. 5번은 미음, 비읍, 피읍. 그 미음에서 비읍이 되고 그 다음에 피읍이 되는 거죠. 이거 맞죠? 가해자. 그래서 5번도 맞게 됩니다. 그럼 24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운데 소리 글자 중 일단 뭐 천, 지, 인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점 찍어가지고 아가 됐어. 그 다음에 점을 하나 더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초출자라고 해요. 점 하나 찍은 거. 근데 여기다 점을 또 찍었네? 그럼 다시 나온 거잖아. 처음 나온 거고 다시 나왔다고 해서 재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24번의 답은 재출자가 되겠네요. 24번의 답.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법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셨으리라 믿고 근데 문법은 이번에는 이런 거 표를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야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암기 일단 이 강의를 이제 들으셔가지고 한번 정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꼭 그 표를 보시면서 암기를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